안녕하세요. 시와군에서 통번역 강의하는 강촌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키시마호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 일제에 의해서 침몰됐던 한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그 의혹 일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함께 옮겨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우키시마오 사건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간 계속해서 관련 자료 등 제출해달라 협조를 요청하고 했는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리를 해보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음원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보시죠. 뭐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 본문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데 이제 우키시마호라고 해서 이 호라는 게 타이타닉 호 그 뭐 이럴 때 쓰이는 배 그 민간 선박에 대해서 이제 쓰이는 그 호칭이죠. 그 우키시마호 이럴 때 이제 그 영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 군함이든 그 군함이 아니든 뭐 민간 선박이든 더라는 정관사를 정식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더 우키시마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미군함과 이제 각각 그 한국 그 군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들어가곤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뒤에 뭐 광개토 대왕함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정관사 더 꼭 붙여주시고, US십의 준말이죠. USS, 그 다음에 ROK, 대한민국의 그 군함을 뜻하는 S십, 이렇게 들어가서, 민간 쪽을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호,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함 쪽을 부를 때, 이 군용을 부를 땐 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군용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큰 배와 작은 배를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큰 거는 함, 작은 거는 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군용 쪽에서는 좀 더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시면 너무 더 헷갈리니까, 일단 그렇게 크게 군함 쪽, 군용 쪽과 아닌 쪽과 함과 호,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첫 번째 그 질문 들어보실까요? 네, 떠다니는 섬이란 뜻을 가진 배, 우키시마호입니다. It's the Ukishima, which is a ship, which that means a floating island. 자, 떠다니는 이제 한자로에서 부유하는 이죠. 그 floating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45년 광복 직후 고향 땅을 밟기 위해 이 배에 올랐는데요. The victims of the forcible conscription by the imperialist Japan stepped on this ship to step on their hometown right after their national liberation in 1945. 일본 제국을 뜻하는 거죠. 풀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당시에 징용도 하고, 그때 식민지화를 했었잖아요. 자국민을 데려다가 한국에 데려다 심어놓고 살게 하는. 이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강제징용 일제 그러면, 이 컬러나이제이션 내지는 컬로니얼 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징용은 컨스크립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병력을 시키는, 그럴 때에는 컨스크립션이 징집이라고도 하죠. 군인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징용이라고 하면은 군인으로 꼭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컨스크립션을 이 징집으로 만들려면 원래는 밀리터리 컨스크립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징집을 한 단어로는 특히 미국 사람들은 draft라고 합니다. draft. 동사로도 되고요. 자, 그리고 물자, 사람을 강제로 그렇게 끌어다 쓰듯이 이제 물자를 징발하죠. 그럴 때는 requisition이라는 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requisition.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향이죠. 뭐 말 그대로 홈타운인데, 이거를 연장선에서 가면 고국 이렇게 해서 모국, 뭐 motherland, fatherland, 조국과 구분해서 고향 같은 국가다 그래서 고국, homeland 이렇게 표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항 이틀 뒤 교토 앞바다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습니다.
But then 2 days after departure, it was sunken by an explosion of unknown cause off the coast of Kyoto. 앞바다 이렇게 하면 in front of 이렇게 잡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정식 표현으로는 지금 해드린 것처럼 이 앞바다가 원래 한자로 하면 근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좀 더 세분화해 보죠. 해안이 있고요. 해변, beach 내지는 shore라고 하는 해변, 그다음 연안, near shore, 그리고 offshore, 근해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진 바다. 저 멀리 원해까지는 아니지만 근해 이렇게 해서 여기를 offshor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풀어서 off the shore of 내지 off the coast o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생각해 주시고요. 이걸 합쳐서 연안과 근해를 합치면 이게 연근해라고 해서 littoral이라는 말을 씁니다. littoral 그런데 이게 군용 쪽으로 가면 군대 쪽으로 가면 littoral combat ship 이러면 연안 전투함이라고 합니다. 한국 군에서는 원래 이게 지형학 해양학적으로는 방금 얘기 드렸던 리토럴은 연안 근해 합쳐서 연근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옵쇼어 역외라고 해서 금융 쪽에 가면 역외 금융 이렇게 하죠. 근해인데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침몰을 하면은 가끔 이 submerge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submerge가 이제 물에 가라앉는 거긴 한데, 이 침몰이라는 건 바닥까지 폭발로 인해서 가서 부딪히는 거죠. 이 submerge는 이 조금 1cm를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침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침수.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 군함들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 submerged navigation 이러면 이게 이제 항해라는 의미로 sailing처럼 쓰는데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서 항해를 하는 거니까 이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압축하면 잠항 이렇게 해주십니다. 잠항. 저 침몰과 submerge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sink와 submerge. 4,700여 톤급의 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또 몇 명이 고향을 가슴에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한 건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How many were on board the ship, were inside the ship, which is 4,700 ton class, and how many departed this world, cherishing their hometown in their heart. These have been in a maze all along.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이거를 가끔 운명이라는 말과 또 숙명, 운명, destiny, 자기가 꾸려갈 수도 있는 그것과 또 거부할 수 없는 숙명, 이 fate 이런 단어들 가끔 쓰시는데 분명히 구분해서 이 유명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상당히 이제 묘사적인 표현이죠. 유명이라는 게 이제 어둠과 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로 이제 이 세상을 접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묘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departed this world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급을 얘기하면 이게 등급의 준말인데요. 등급을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1000톤급, 1000-ton class military vessels, 자, 그다음 weapons grade plutonium이라고 해서 이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그 품질이 되는 그런 의미의 등급입니다. 자, 그다음 부대 battalion level unit, 그리고 class A war criminal, 자, 그다음 general grade officer, 자, 그다음 국가 nation state level, 관급 자재, 관급 공사 할 때 기본적으로 government grade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eparted this world는 방금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예문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80년 가까이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발뺌해 왔기 때문인데요. It'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xcuses saying that they don't have the roster of passengers for close to 8 decades. 드디어 지난해 승선자 명단의 존재가 드러났고, And finally, the last year, the
it was revealed that the roster exists. 우리 정부도 이 가운데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ome of which was obtained by our government. 있다는 얘기죠. existence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군대 쪽에 가면, 존재라고 해서, presence라는 말을 씁니다. presence나, 이제 footprint 이런 말을 쓰는데요. 묘사로. presence와 이제 그 방금 얘기 드린 footprint는 그런데 존재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존재감 말고 주둔이라고도 해석을 하니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료도 달라는 우리 정부의 추가 요구를 최근 일본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However, we at KBS has confirmed through our coverage that that Tokyo rejected this Seoul's demand for additional materials, for additional remaining materials. 이제 확인이 이제 여기서는 언론사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컨펌이 되는데 이제 한미 동맹이 문제없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확인은 assure, affirm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관계 쪽에서도 단순히 컨펌이고 이모저모 따져보는 그럴 때는 verify를 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reiterate라고 반복하는 거를 재확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추세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보는, 직접 확인하는 이럴 때는 see for oneself라는 문구가 요긴하게 쓰일 때가 또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o our reporter, 김성수, brings you an exclusive report. 자, 단순 기자와 구분해서 전문 기자는 correspondent 해주시고요. 그다음 언론인은 journalist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송인이라고 연예인처럼 가끔 TV 본업은 따로 있으시면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가끔 media personali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V 방송인 그러면 TV personality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 방송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송계 종사자, broadcaster. 승선자 명단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던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건 내부의 진상규명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d been completely denying the existence of the roster itself, because of the internal moves to find facts. 자, 이렇게 해서 태도를 바꿨다. changed its attitude.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규명이라고 해서 밝히는 거죠. 사실관계 같은 거를. 그래서 진상이라는 말과 같이 붙으면, 방금 해드린 것처럼 fact finding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 진상이 없이 그냥 어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shed light on, light 있죠? 빛. shed light on 이 문구도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군대 같은 경우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 있죠? 그럴 때 진상규명위원회 할 때는 그냥 Truth Commission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키시마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